질문 있으세요? 바로 집에 갈 준비 하지 말고 친구야. 그냥 진짜 뭘 아무거나도 좋아요. 네. 중간중간에 도서관이랑 국민인가촌에 가서 집을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 자금 같은 거는 어떻게 한국에서 마련하고 가셨는지 궁금해요. 인도는 제가 세계도서 운영하고 있댔잖아요. 매달 15만 원 보내드리고 있어요. 세 개를 돌리는데 15만 원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안 도와줘서 거의 3년째 제 돈 15만 원씩 꼬라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여행 갈 때는요, 8명이서 같이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이제 8명이 가다 보니까 8명이 지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지인들이 조금씩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후원을 받았냐면요, 한 800만 원 정도 후원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 철칙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받은 후원금이니까 이 돈은 우리가 요구르트도 안 사먹는다. 그 800만 원을 단 10원도 안 건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행을 했냐? 여기 없네요.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 아까 고등학교 2학년 친구가 같이 갔다 했잖아요. 그 친구가 음악을 공부해요. 그 친구는 기타를 들고 저희는 팻말을 하나씩 들고요, 길거리로 나가요. 그리고 저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세계여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너희 나라 사람입니다. 너희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라는 매일 팻말을 들고 나가서 저희는 밤마다 2시간, 3시간씩 버스킹을 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저희가 자급자족을 했어요. 그리고 겨우 돈을 받아서 저희가 그 돈으로 라면 한 번 사 먹은 날도 있었거든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라면도 너무 비싸가지고 2인 1조를 먹었어요. 감사하게도 라오스에서는요, 꽃보다 청춘인가? 그러니까 라오스 편을 방영했잖아요. 그래서 40대, 50대 한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들고 있으니까 일부러 한국 사람 같은 사람 지나가는 거예요. 일부러 트로트를 불렀어요. 한국 사람이야. 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항상 30명, 40명 단체 관광으로 오면 꼭 보스가 한 명 있잖아요. 야야야, 돈 넣어라. 그분이 30명한테 돈 넣으라 해서 저희가 $30 정도 후원을 받았었고, 그걸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갔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나라거든요. 근데 샤머니즘 불교예요. 누군가를 도우면 복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저희가 팻말만 들고 있으면요, 쳐다보고 바로 돈 넣어주고 가요. 그래서 후원을 받았을 때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강사다 보니까 현지 교회, 현지 단체들 그런 데 강연해서 강사비를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행하거나 누군가를 돕는 경비 중에서 후원금을 받은 돈은 100% 후원금에만 쓰고, 나머지는 제 월급이든 제 강사비든 제가 생활을 통해서 저희가 충당을 했습니다. 질문 없어요? 저 질문이요. 네,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의 목표는 있나요? 가장 가깝게 좀 약간 진짜 바로 하고 싶은 그런 목표 같은 게 있나 싶어가지고. 지금 바로 하고 싶은 목표는, 네. 여기 있는 친구들이 좀 웃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제 바로 하고 있는 목표는 야, 이거 웃을 수 있네요. 제 바로 목표는 뭐냐면요, 유튜브 수입 창출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행을 가죠. 1000만 원을 주고 간다 하더라도요, 1000만 원이면요 몇 개월이면 다 없어질 돈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유튜브에 계속 올인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고정 비용이 창출돼야 돼요. 네, 내가 외국에 있는 동안은 내가 강연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버스킹에서 얼마 들어올지 불확실한 미래잖아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유튜브 수익 구조가 돼서 매달 얼마씩이라도 들어온다는 걸 내가 인지가 되면 저는 바로 떠날 겁니다. 지금 제 당장의 앞의 목적은 유튜브를 어떻게 좀 더 살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간단한 거는 제가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영어 공부에 올인을 하고 있고. 출판하시는 책마다 다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유튜브를요? 네. 이제 유튜브는 이제 앞으로 책을 내게 되면 또 책을 내게 되면 다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0월달에 다시 출국하시는데 어느 나라에 어떤 목적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 친구 좋은 친구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한 학교에서 한 달 정도 봉사하다가 넘어왔거든요. 봉사하면서 넘어온 이유가 딱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같이 갔던 친구 중에 한 명의 아버지가 심장 쪽에 유독하셔가지고 부산에서 저희는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아버지가 그 공사장에서 포크레인인가? 아무튼 엄청 큰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특수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갔던 애가 그 일을 하다가 왔었어요. 아버지가 언제 유독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갔는데 아버지가 전화 와서 부탁을 했어요. 네가 와서 이 일을 내 대신 해주면 안 되겠니? 왜냐면 수술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집에 돈 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고, 그러면 네 혼자 들어가지 말고 다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다 같이 들어갔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돈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저기 한국에 들어왔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다니는 학교가 교실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약 300만 원 돈 중에서 200만 원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학교를 증축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증축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는 중에 중단이 되어서 아마 지금 다시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다 되었으면 다 된 것을 다시 우리가 보고 거기 난민들에게 선물도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이가 축구 선수였는데 아프가니스탄 유소년 축구 선수였거든요. 축구를 그만뒀어요. 그만둔 이유가 뭐냐면요, 전쟁 중에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얘가 아프가니스탄에 더 이상 못 사니까 말레이시아로 넘어왔어요. 근데 그 아이는요, 오전에는 학교 일 도와주고 오후에는 공부를 해요. 어느 날에는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학교 일을 도와줘요. 그렇게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또 하고 싶은 게 그 아이한테 빨리 가서 축구화랑 축구 유니폼 선물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좀 더 경제적인 능력이 된다면 그 아이가 축구 선수의 꿈을 꿀 수 있게 계속 지원해주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그 학교에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 친구를 보면서, 그때 제가 영어 안 돼서 번역기를 보여줬거든요. 이번에 그 친구랑 프리토킹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니를 얼마나 생각했고 네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제가 직접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지나서 싱가포르로 넘어갈 거예요. 싱가포르로 넘어서 인도네시아 지나서 필리핀이 지나서 다시 서아시아 하면서 다시 서쪽으로 계속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목적은 뭐냐면요, 도서관을 많이 짓는 게 아니라요, 제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작게나마 누군가를 도와야지라는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꿈은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 근데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들을 잘 살펴보니까요, 도서관을 1000개 지었고 10,000개 지었던 사람들이 받았던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정신을 전파했던 사람. 테레사 소녀님, 마틴 루터 킹, 그 다음에 간디, 수많은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누군가의 정신을 나눠줬고, 그 정신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가 변화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돕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알리면서 그런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고요. 저는 일개 한 명이잖아요. 제가 유엔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친구가 너무 절레절레 하는데,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갔을 때 유엔 대사관을 만나게 됐습니다. 유엔 대사관에서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대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를 보면서 참 부끄럽다. 나는 우리 집이 부자였고, 나는 20대 초반부터 차가 있었고 집도 있었고 모든 걸 다 가졌었다고. 그런데 지금 너를 보니까 내가 안 가진 게 있었다고. 네 나이 때부터 나누지를 못했다고. 근데 나는 앞으로 네 같은 청년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너처럼 도전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누군가를 도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 다 정리해서 나에게 보고해주면 10월달 유엔 전체 총회의할 때 네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려주겠다고.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네한테 도와주고 싶다 한다면 내가 그때 너랑 손잡고 유엔이 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유엔의 신입사원이 되고 싶어서 서류를 넣으면 입사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데 내가 스토리가 있고 내가 왜 이런 활동을 하는지 정확한 가치관을 전달해 주니까 그 가치관을 높이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 있는 삶은 아무도 무시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누구 저한테 질문해 줬죠? 책 안 받은 사람 중에서 안 받았죠? 네. 이걸로 돈 많이 버는 사람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명만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좌우명이 뭔가요? 좌우명은 뭐냐면요, 가장 낮은 곳에서 피는 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높아만 지려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장미 좋아하죠? 싫어하는 것 같다. 장미가 우리 집 앞마당에 피어 있어도 이뻐요. 백두산 꼭대기에 있어도 장미는 이뻐요. 그런데 우리는 서구한나 정말 유니크한 곳에 피어있는 장미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여행을 해요. 그리고 백두산에서 장미꽃을 발견했을 때 와, 장미꽃이다고 인생사진 찍어요. 맞죠? 그런데 그렇게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돈을
드리고 우리 집에 돌아왔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당을 찾아봤는데 우리 집 마당 앞에 장미꽃이 있어요. 그럼 왜 내가 그 수많은 장미꽃을 찾아서 전 세계를 누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 더 유명해지려고 하고 돈 많아지려고 권력 잡으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누구보다 낮아져서 정말 낮은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친구가 되어줘야겠다. 그리고 이 힘없는 사람이 혹시나 나를 짓밟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억눌려서 성공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등을 내줘야겠다. 그게 내가 더 살아가는데 더 멋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이용해서 성공하고 싶다면 저를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높아지고 싶다면 제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다 아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가장 낮은 곳에서 항상 빈민가, 뭐 달동네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제가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다니잖아요. 제가 40대가 돼도 50대가 돼도 어디서 강연하든 저는 항상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할 거예요. 제가 높아졌다고 비싼 옷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뭔가 성공했다고 거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가질 수 있는 소비를 최소화시키고 누군가를 돕는 게 저는 가장 큰 좌우명입니다. 제책드리겠습니다. 네. 예, 마칠까요? 아니면 지금 하면 네. 그 일을 하시면서 누군가 자리를 밟거나 배신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으면은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안정조 선배님이 만나시는 여성분이랑 뭐 같이 잘 살고 싶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도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갖고 계세요? 아, 그 친구는요, 사실 나눔을 재미에 싫어하고요. 또 그러니까 비싼 걸 사진 않는데 자잘하게 옷을 사든 뭘 사든 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제가 3, 4년 동안 이 아이를 포기했던 이유가 하나였어요. 내가 10억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이 여자가 하고 싶은 일도 다 시켜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 철칙은 하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싫다는 건 절대 안 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 1,000만 원 벌었어. 내가 도서관 지어야지 얘기했는데 얘가 오빠 그 돈으로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절대 전 설득 안 할 거예요. 바로 수업이에요. 근데 이 친구랑 세계여행을 하면서 뭐가 굉장히 행복했냐면요. 정말 조금만 더러워지면 옷을 안 입는 그런 아이거든요. 근데 무더기한 옷을 입고 같이 여행을 했고 정말 깨지지한 모습으로 같이 여행을 하면서 어느 날 시골 마을에 저희가 비가 오면 물에 잠기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을 저희가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때 아이들을 보면서 얘가 가치관이 변해졌어요. 오빠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게 알겠어요. 오빠가 이제 이런 일을 할 때 제가 절대 반대하지 않고 지지해 줄게요. 그리고 또 다른 마을에 가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빠가 1년에 몇 번이고 이거 하고 싶으면 보내주려고 했는데 생각이 또 바뀌었다고.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같이 가고 싶다고. 근데 한국에 돌아오면서 또 이 여자의 가치가 또 바뀌었어요. 오빠가 세계여행 갈 때 나는 이제 항상 같이 가고 싶다고. 단 한 번도 전 이 여자를 설득시킨 적 없어요. 하지 말하면 무조건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싫다는 거 절대 안 해요. 단 내가 밤에 어떤 사람인지, 난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지, 난 어떤 사람인지 밤마다 2시간씩 이야기해줬어요. 강요가 아니라요. 서로 별을 보면서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떨 때 화를 내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서로가 잘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국이었더라면 벌써 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계여행을 150일 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정말 못 볼 거를 서로 다 보고 다양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우리가 정말 더 돈독하게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10월 달에 나간다고 하니까 같이 나가고 싶다고 해서 지금 열심히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가 여자를 이기려고 하는 순간부터 가정을 파괴된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맞다. 근데요, 보세요. 오빠 이거 싫어하지 마 해서 안 했어요. 근데 지는 내가 싫어하는 내용을 해요. 그러니까 니도 내 싫어하는 걸 하잖아. 이 말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미안 안 할게 하잖아요. 그럼 2분 뒤에 이런 얘기예요. 오빠 근데 미안해. 오빠가 싫어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내가 했지. 이제 앞으로 안 할게. 내가 원하는 대답은요, 여자분들도 다 알고 있지만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왜냐 순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다 거치면 여자들은요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진짜 행복하고 길게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자, 없으면 이 책은 나중에 교수님이 바꾸시는 사람 빨리. 제가 아는 사람이 이 아이니까. 우리 어디서 봤죠?
PC방 아 맞다. 제가 그 세계여행 가기 전에 한동안 PC방 엄청 갔거든요. 스타크래프트 때 빠져가지고. 오. 뭐? 아 그럼 이제 알겠다. 명지에. 네, 근데 대학생 같아가지고 그 한 번씩 제가 한 시간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학교 갔었죠, 맞죠? 저는 그때 관심이 있었구만. 관심 없었어. 왜냐면 제가 제가 중학생들이랑 같이 맞죠? 중학생들이랑 같이 갔잖아요. 어느 누구도 있는. 중학생이랑 같이 갔는데 멘토링 해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멘토링 해주는 철칙이 있어요. 책 읽어라가 아니라 먼저 친구가 되어주고 이 아이들이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면요 제가 어떤 잔소리라도 들어줘요. 그래서 같이 PC방을 한 몇 달 동안 갔는데 그때 어쩐지 날씨 엄청 있더라고요. 자, 다른 질문 없죠? 자, 우리 정말 어떻게 도움이 됐나요?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하는 수업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 자매 오더니 자주 우리 선배님을 좀 모셔가지고 그죠? 에너지를 좀 받아야 되고 좀 어때요? 좋았어요? 네. 손을 잡고 그죠? 자, 우리 열심히